자, 연이어 두 번째 작품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이제 작품인데요. 자, 제목이 재밌죠? 슬픔이 기쁨에게. 재밌다라기보다는 뭔가 이거 뭐야? 자, 슬픔이라는 추상적인 대상과 기쁨이라는 추상적인 대상들이 서로 어떤 이제 화자와 청자가 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자, 슬픔이 기쁨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자, 나는 너에게 도 슬픔을 주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나는 슬픔이겠죠.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네. 슬픔이 기쁨이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너는 기쁨이겠죠.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뭐 슬픔이가 아주 그냥 바보로 나오는데,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이 슬픔이 사랑보다도 더 소중하대. 슬픔이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나 봐. 자, 보면은 뭐 겠다 이런 식의 운율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자, 사랑보다 소중한 한번 이게 살에 걸리면은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자,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대. 일반적으로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왜냐면 기쁨이라는 건 긍정적, 슬픔이라는 건 부정적 요소잖아. 근데 사랑도 긍정적인 요소인데 요거보다 슬픔, 부정적인 게 훨씬 더 소중하다 라는 거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거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설적 표현. 자,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여기에 이제 내용에 대한 거 나오는데, 자, 겨울밤 길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되게 소외받는 이웃이죠. 할머니라는 이 대상은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해, 너 기쁨이, 야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걸 깎으면서 기뻐해?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자, 지금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라는 거는 그냥 이제 이 할머니, 소외된 이웃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나 그냥 귤 싸게 샀어, 좋아.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너. 그죠? 이기적 대상이죠.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자, 이 평등한 얼굴이라는 건 소외된 약자, 이런 소외된 이웃,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냥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기적인 너에게 나는 슬픔을 주겠다. 슬픔을 주겠다. 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이제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슬픔이죠.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기쁨인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 동사자는 얼어 죽은 사람이냐. 그치? 다시 얼어 죽을 때, 또 죽을 때. 예전에는 이제 죽으면은 가만히에 덮어 두고, 뭐 미스터 선샤인 같은 거 보면 죽은 사람이 가만히 덮어 두거든? 그런 표현인데, 이 얼어 죽은 사람이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자, 이 가만히 한 장, 가만히가 뭐 덮어봐야 뭐 따뜻이 나겠냐? 그치? 근데 이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았다라는 건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었던 무관심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는 이 동사자한테 가만히 한 장을 덮어준다라는 건 뭐냐면 최소한의 도움도 주지 않은, 그럴 줄 모르는, 그렇게 외면하는 너를 위해서, 너의 사랑을 위해서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
같은 얘기죠. 너의 사랑과 너의 눈물. 타인의 눈물이라는 거는 사실 어느 때 흘리는 거니? 눈물. 뭐 하품하다가도 흘리고요. 살에 걸렸을 때도 눈물이 나오고요. 일반적인 눈물이라는 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감을 했을 때 흘리는 게 눈물이죠. 슬픈 영화 보면서 야 슬픔이 공감이 안 되면 눈물이 안 나지. 그치?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일로 우는 눈물 말고 타인에 대해서 흘리는 눈물을 보면 공감이 없으면 눈물이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공감할 줄도 모르고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해서도 외면한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자, 이 기다림. 자, 기다림은 뭘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다림은 소외된 이웃, 그죠? 소외된 이웃 할머니, 그리고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겠다라는 얘기로 해석하면 됩니다. 시간. 아, 너한테 기다림을 줄게. 너한테 충분히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줄게.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자, 한방눈. 앞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쌀이 눈. 자, 눈이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동사자, 그리고 살아온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 이런 사람들, 이런 대상들한테 이 한방눈이라는 건 어떤 요소일까요? 엄청난 시련이죠. 고통이고. 그쵸? 약자한테는 고통이지, 한방눈. 강자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있는 빌딩에서 와인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한방눈이야? 아, 좋다. 그 사람들한테 좋은 요소지. 기쁨이지. 말 그대로. 근데 지금 여기 육교 밑에서 귤을 팔고 있는 할머니라든가 가만히에 덮여있는 이런 얼어 죽은 사람들. 한방눈이라는 건 엄청난 시련이지. 그래서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련과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제시한 이런 대상들한테는 한방눈이라고 하는 건 시련이죠. 슬픔이고. 자, 이런 것들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 눈들을 데리고, 자, 봄 눈이라고 하는 건, 자, 약자들을 어떤 감싸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 자, 너와 함께 걷겠다. 눈이 그쳤대. 거기에 너와 함께 걷는데. 자, 이 공간, 눈 그친 눈길이라는 이 공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이제 평등한 공간입니다. 평등. 눈이 그친 그 눈길은 누가 밟아도 다 똑같은 발자국이 생기고 모든 이들한테 이제 평등한 그런 공간이에요. 평등한 공간이고요. 거기를 너와 함께 걷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꼭 데리고 갈 거야.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자, 기다림 앞에서 여기서 이야기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줬다라 그랬죠. 자, 슬픔이 어떤 사랑보다도 훨씬 사랑보다도 소중한 그런 이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네가 이 슬픔의 힘이라는 그런 가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알 때까지 널 기다릴게 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기쁨이 너 사회적 강자일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이런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는 이기적이고 공감도 못하고 이런 너를 그냥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고 평등한 공간에서 너랑 같이 걸을 거야. 이런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림의 슬픔까지 그 가치를 알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거야 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지.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에 대한 볼까요?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자,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우선은 여기에서 시에서 나죠, 나 하자. 그리고 소외된 이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타적 존재일 수 있죠. 왜? 기쁨이는 이기적 존재니까. 그치? 그리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공감하려는 그런 마음 또는 그런 이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공감의 대상. 반대로 기쁨은 자, 너죠, 너 청자. 그리고 이기적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한테 무관심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그런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존재의 슬픔이 기쁨이한테 야, 기다려줄게. 너도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가르쳐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지금 현대 사회가 너무 이기적으로 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 같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일 수 있겠죠. 그래서 특징을 보자면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교훈적 성격, 그리고 비판,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적 성격도 띠고 있죠. 자,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추구하자 라는 거고요. 슬픔과 기쁨이라고 하는 걸 대상화시켜서, 의인화시켜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라는 표현에서 역설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징이고요. 그리고 특정 의문, 뭐뭐 하겠다, 주겠다, 멈추겠다, 걷겠다, 걸어가겠다, 딱 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됐나요? 간단하게 끝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현대시 두 번째 거 슬픔이 기쁨에게 였습니다.